대북전단과 남북교류 효과를 한국이 비교하자 핵무기를 거론하는 미국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 정부의 여전한 공식적 목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공식적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현실적 목표는 현재 상태의 동결이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대북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취임 전부터 밝힌 백악관에서 주고받기식 단계적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에 발맞춘 북한의 점진적인 핵 폐기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이런 기류에 대해 북한의 핵무장을 가능케 했던 잘못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옳았는데 실패하게 된 요인은 정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여깁니다. 북미 간 두 차례의 핵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도 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 미국인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자 북한을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비난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북미가 1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북한은 12시에 약속 장소에 나와 있고 미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오라고 연락도 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북한이 기다리다 보니 춥고 배고파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미국이 되려 약속해놓고 왜 집에 돌아갔냐고 믿을 수 없는 북한이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북한이 굶어 죽든 추위에 얼어 죽든 무조건 북한은 만남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12시라는 약속 시각은 미국의 머릿속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방침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이 시간엔 북한을 변하게 하는 방안 중 남북 교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편에서 대북전단을 다뤘습니다. 댓글을 보면 공감대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았지만 조회수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친구나 아는 이에게 이런 말을 하죠. 물귀신이야? 왜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해? 이런 말을 누구나 하면서 살죠. 나는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자신을 연관된 사람으로 자꾸만 거론하거나 당연히 연관된 것처럼 말을 하고 역할을 요구할 때 이런 말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물귀신이 되고픈 사람에겐 그 사람의 존재가 불안한 자신에게 힘이 되거나 그 사람이 함께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을 때 물귀신 작전을 펴게 됩니다. 얄밉고 미워 죽겠지만 때론 못 이기는 척 그 작전에 함께 해주곤 하죠. 공기는 통하지 못해도 물은 모든 것을 적시며 움직입니다. 남북한 경협은 공식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대 아산이 개발한 금강산 관광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현대 아산의 주관 아래 개성공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은 모두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습니다. 휴전 상태인 남과 북의 현실에서 무력 충돌 위험은 한국이 지닌 최대의 약점이었는데 북한과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화 창구를 한국이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남북은 서로 관광도 하고 사업도 한다. 이 메시지는 국내외 자본의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과 주민에게도 이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북미 비핵화회담이 체결된 1994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년 수십만이 굶어 죽던 시기였고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겪던 탈북민이 한 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남조선 국민 절반은 죽어 나갈 거라 생각했답니다. 남한에 대해 그렇게 쇠뇌를 시켰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쇠뇌 교육에 북한 주민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953년 휴전 이래 남한과 북한은 전단을 날려 서로에게 보내고
전방에선 확성기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전단 살포나 확성기는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인이 북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며 실향민 출신이기도 한 83세의 정주영 회장은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숫대를 싣고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됩니다. 굶주리고 가난하다던 그 남한에서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193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1999년 10월 1일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다시 방북하여 김정일과 남북 경협사업에도 새 전기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개성공단입니다. 2003년 북미 제네바회담 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도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에 들어가고 2016년 2월 10일 전면 철수를 하기 전까지 북한 근로자 54,988명이 근무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남한 사람과 기업 문화를 접한 북한 주민은 의식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북한이 군사 정치에서 해빙기가 시작되자 폐쇄 사회 북한에선 남한 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늘고 자신들이 알던 남한 정보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밀수입이지만 남한의 영화, 드라마가 유입되었고 남한의 과자나 의료 식료품도 북한 주민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세뇌 교육과 다른 남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 군사에서 남북긴장이 완화되고 경제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71명이었던 1998년 탈북자는 1999년 148명으로 2배가 늘었고 매년 2배씩 그 수가 늘어나더니 2002년 1142명이 되었습니다. 정점을 찍은 2009년엔 2914명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2008년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남북 간 군사 정치에서 냉각기가 시작되면서 탈북민의 수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12년 1000명대 중반으로 떨어지더니 2019년 1047명까지 내려왔습니다. 2020년은 국경붕세로 195명에 그쳤지만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 무언가 확신이 없으면 실행하지 못하겠죠. 지금 북한에서 남한이 못 먹고 못 살고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이 장기를 팔고 돈밖에 모르는 사회라 생각하는 북한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지간한 노력이 아니면 일반인이 역사의 오류를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지나간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이 부딪히는 현재 상황은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간식으로 나온 초코파이는 장마당에서 높은 값에 거래되고 어느 정도 사는 집이 먹는 비싼 빵이지만 그냥 간식으로 남한 기업은 주었습니다. 옷이나 제품을 만들다가 작은 흠이 생긴 제품이나 재료를 버리는 대신 북한 노동자에게 주었는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선 장마당과 실생활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을 동경하고 교류를 희망할 때 북한 주민이 원하는 건 나은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을 여러 면에서 비교하는 것을 하게 되고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질 것입니다. 현재 2018년 같은 남북관계는 아니지만 정치 군사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협력과 남북교류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성공단이 열리고 관광을 비롯한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북한 주민의 의식은 바뀌게 됩니다. 적대적 대결과 남북갈등, 극한의 제재 이런 것은 북한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북한 정권이 다 내려놓고 굴복할 정도가 된다면 반대로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더 잃을 게 없는 상대는 거칠 것이 없겠죠. 북한 영토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으로 인정하는 우리 영토이며 우리 국민입니다. 요즘 헌법 정신을 말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 헌법에서 명확히 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에 있지만 우리 영토이고 우리 국민이라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으로 북한을 돕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통일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류를 희망하는 한국에 미국에선 북한에게 위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핵보다 더 무서운 건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입니다. 그 대립과 갈등이 핵을 사용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에게 물귀신 작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얄밉고 미워 죽겠지만 못 이기는 척 물귀신 작전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